성장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지난번 시간에 이어서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한 트러블 메이커의 과정은 없는지, 궁극적인 화평을 위해서 우리가 문제를 직시하고 불가피할 때는 트러블 메이킹도 하는 그런 것에 대한 경험, 직간접적인 경험과 생각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패널리스트들이 나눠주시면 좋겠는데 누가 시작하실까요? 네. 제가 할 말이 많으신 표정인데 성격이 좀 이렇게 논쟁하고 디베이트하는 거를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논쟁하고 디베이트를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좋은 아이디어들이랑 더 좋은 방향들이 많이 나온다고 저는 되게 믿고 있기 때문에 사실 어딜 일을 할 때 굉장히 쉽게 해도 되는 거를 문제를 일으킨 적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일을 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우리가 이거 We've been doing this for 10 years. 우리 10년 동안 이렇게 했는데 이거 왜 바꿔? Don't reinvent the wheel. 이런 말들을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거든요. 왜냐면 뭔가 저는 딱 봤을 때 아니 10년 동안 이렇게 해본 거 다 좋은데 10년 동안 잘못해왔으면 지금이라도 고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람들은 그 변화를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제가 항상 다 맞는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저는 약간 항상 그래서 이렇게 같이 새로 팀에 들어가자마자 막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막 말을 하는 스타일이라 말을 하면 굉장히 이렇게 처음에 굉장히 이제 막 좀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막 욕도 먹고 막 미워도 하고 사람들이 야, 저 새로운 애가 왜 저렇게 막 난리야? 막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또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제가 이거는 그래도 바꿔야 됩니다. 이거는 올바르게 해야 됩니다. 하고 이렇게 푸시했을 때 뭐 항상 그게 다 적용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몇 번 이렇게 적용된 과정에서 결과적으로는 이게 좋아진다면 결국 우리가 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수익과 레베뉴와 뭐 이런 우리 팀 이런 평가를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제 개인적인 거보다는 팀에 뭐가 좋을까를 생각해서 제시한 얘기들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되게 더 additional work를 해야 되고 더 많은 일을 해야 되고 더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지만 저는 그런 상황에서는 조금 트러블 메이커가 돼서라도 고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은 저는 합니다. 트러블 메이커가 있으면은 그 회피? 항상 뭘 물어보면은 예를 들어 저보다 훨씬 더 오래 일하셨어요. 근데 우린 10년 동안 이 프로세스 안에서 나 못해. 내 매니저한테 가서 항의. 이런 분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근데 이제 저는 일단은 그분보다 회사 다닌 지는 적지만 어찌됐건 이걸 요청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분만이 알고 있는 상황인데 그분은 이거는 way out of my league. 이건 내 일 아니야. I don't get paid for this. 이러는 트러블 메이커가 은근 되게 많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저는 일단 개인적으로 그런 분들을 보면 정말 시간도 아깝고 어떻게 이걸 풀어가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은데 이게 필요하고 하니까 그분한테 직접적으로 말하는 아니 그분 매니저한테 제 매니저 끼고 같이 에스컬레이트 해가지고 한단 말이에요. 어찌됐건. 그래서 일하면서 제 일이 있고 제가 목적을 어쨌든 달성해서 하는 거니까 싸워야 되는 부분이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이제 좀 다른 경험을 좀 쉐어하자면은 제 첫 직장 생활을 자꾸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때는 뭔가 제 조직 생활도 처음 하고 지난 세션 때 얘기 나눈 거지만은 처음 조직 생활을 시작하다 보니까 잘 몰랐어요. 모르는 게 많았는데 거기서 있었던 약간 갈등의 주 원인은 제가 이제 이 조직에 적응하는 것. 그래서 여기 조직에 원래 계셨던 분들이 이제 저를 약간 챌린지를 하시는 거를 돌아보니까 그거였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제 트러블 메이커죠. 왜냐면 그 두 분이 계셨어요. 저 바로 사수와 이제 그 팀장님 분이셨는데, 근데 그분들은 이제 저에게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시면서 이제 결과적으로 저를 이제 팀 안에서 이제 그 피스를 이루고자 하시는 그런 목적이셨는데, 제가 그 경험이 두 가지가 굉장히 달라요. 그 사수분이 좀 저 많이 힘들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은 관계 아직도 유지하고 있지만, 안 보시겠죠? 술만 풀어봤으나? 근데 안 보지 마세요. 결과적으로 너무 좋은 관계가 됐지만은, 근데 그분은 조금 제가 대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그 저를 챌린지 하시는 게
저를 굉장히 좀 이렇게 쪼였다고 해야 되나? 이게 업무 이상으로 힘들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팀장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이렇게 뭐라 했지? 좀 이렇게 혼내기도 하시고 그랬지만은 그게 막 개인적으로 다가오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 차이를 보니까 약간 정말 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는 것과 그 일을 하는 너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 트러블 메이킹의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걸 받아들일 때, 이게 정말 이 사람의 인텐션이 정말 피스라고 지금 이제 피스라고 표현하지만 이제, 이게 다 잘 되자고 같이 이제 적응하자고 하는 챌린지구나. 아니면은, 너는 왜 그런지, 일하는 나에게 초점된 챌린지인가. 이 두 가지를 경험을 해봤을 때, 나도 나중에 만약에 이제 사람에게 같이 잘 하자는 인텐트가 있으면 그걸 확실히 느끼도록 챌린지를 해야겠다, 이 사람한테. 약간 그런 걸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이제 트러블을 일으키고 아직까지는 뭐 그런 경험은 없지만 약간 그런 경험이 내가 나중에 이런 일이 있거나 그런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일에 관해서 내가 확실하게 이거를 내가 당신에게 챌린지하는 이유를 확실하게 느끼게 해줘야 되겠구나. 약간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요. 우리 세 분의 대화의 공통점을 제가 하나 느낀 게 있다면 그 갈등은 조직의 목적과 어떤 개인의 목적과의 차이가 있을 때 조직의 목적을 우선으로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갈등이 생기는 것 같아요. 적지 않은 분들이 개인의 목적 때문에 조직의 목적을 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모든 조직에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포함해서. 제가 한번 이제 경험을 나누면 교회 일을 할 때 한 모임에서 한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자, 우리가 화합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 건은 만장일치로 의결합시다. 그래서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제가 반대 의견을 냈죠. 우리 마음을 열고 토론합시다. 그리고 결정이 되면 그 결정에는 우리가 순복하고 우리 모든 사람이 냈던 의견인 것처럼 같이 힘을 합합시다. 이게 별 차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저는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토론을 하고 디베이트를 하면 좀 불편하죠. 제 의견이 남들에게 반대되고 또 제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반박해야 하는 그런 과정이 있지만 서로 간의 다름이 나눠지는 과정을 통해서 이 하나의 어떤 결론이 많은 사람이 그걸 과정을 이해하게 되고 결국 그것이 정말 바른 계획이 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아요. 물론 그때는 적지 않은 분들이 좀 불편해했고 그때 그 얘기를 하신 분들이 저보다 또 좀 나이가 많으셨기 때문에 이제 끝나고 나서 다른 분한테 왜 당신은 그렇게 불필요한 논쟁을 자꾸 야기하느냐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결과보다는 토론의 과정이 저는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끝내 이해하지는 못하셨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별로 친하지 않은 걸 보면. 그런데 저도 사실은 피스메이킹을 하고 싶은데 그런 표면적인 피스메이킹보다는 본질적인 그런 피스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때로는 트러블 메이커의 역할을 감수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자, 이제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만약에 내가 이제 그런 트러블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면 스스로의 좀 불편함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 불편함은 어떻게 감당하는지 그것도 한번 좀 얘기를 나눠보면 좋겠는데. 보통 제가 트러블 메이커일 경우에 힘들죠. 되게 뭔가 막 모든 사람이랑 맞서 싸워야 되는 기분이 들고 뭔가 내 편이 없는 건가 이런 좌절감이 들 때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물론 이게 그 조직이나 기업을 위해서 좋다는 판단하에 한 거지만 너무 또 이렇게 다들 반대하다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그냥
남들 하는 만큼 나도 그냥 대충대충 할까라는 퀘스천이 늘 오는 것 같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맞서 싸워서 그거를 뚫고 가려다 보면 되게 그런 감정 소모와 에너지 소모도 많고, 근데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포기해 본 적도 있고, 그래도 계속 고집부려서 해본 적도 있는데, 나중 가서 보니까 포기하면 좀 후회도 남고, 그러고 뭔가 거기서 멈추게 되는 것 같아요. 약간 포기를 하면 되게 한동안 뭘 챌린지하거나 뭘 도전하거나 이러지 않고 약간 애정이 식는 것 같아요. 하는 일에. 아, 내가 뭘 해도 다들 안 도와주고 나 혼자 이래서 뭐해 막 이러면서 좀 열정과 애정이 좀 많이 식었던 것 같아요. 하는 일에서. 근데 또 꾸준히 그거를 고집부려서 이렇게 하는 게 꼭 모든 사람이 봤을 때 안 좋을 수도 있죠. 나의 고집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만약에 그렇게 해서 내가 좋은 기여를 하거나 그걸로 인해서 인정받거나 이럴 때는 그거에 따른 또 되게 큰 성취감? 뭔가 내가 뭔가 그래도 기여를 했구나라는 이런 기분이 들어서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도 일단은 제가 뭐 트러블 메이커였던 거를 많이 생각하면 일단은 저는 제 땀을 열심히 하는데 제 일을 분명히 반대하는 분들도 되게 분명히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딱 느껴지잖아요. 좀 무조건 직접 만나거나 아니면 전화를 해서 대화를 통해서 풀어가는 건데, 어쨌든 일터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회사에 나와서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개인의 성향 때문에 그러는 건 정말 옳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화해를 시도를 하거나 제가 좀 약간 그때 내가 트러블 메이커였지만 뭐 이해해줘서 고마워, 뭐 좀 힘들었지? 이러면 그분들도 자기가 그래 그때 나도 트러블 메이커였었는데 너한테 고마워 이렇게 해가지고 다음 일을 같이 할 때 좀 약간 그 지난 일들에 대해서 아무래도 화해를 했으니까, 그걸 경험했으니까 좀 약간 농담하면서 어찌됐건 그렇게 하나하나 펼쳐가는 것 같아요. 네. 저 같은 경우는 뭔가 트러블을 만들기 전에 충분한 정말 생각을 했는지를 일단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내 스스로도 솔직히 저도 그렇게 하는 입장에서도 이게 완벽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한 실수나 간과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게 이제 또 업무로만 봐서는 이게 맞지만, 근데 사실 이게 사람과 성향 이런 것들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게, 그게 또 팀워크에 영향을 줄 수도 있고, 그게 어떻게 스노우볼이 돼가지고 나중에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약간 그런 여러 가지에서 결과적인 윈을 얻기 위해서는 진짜 충분한 고민했는가를 일단 스스로에게 좀 챌린지를 먼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도 좀 비슷하게 쉐어했지만 그 방법, 그게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해서 방법이지만 이거를 어떻게 내가 저스티파이를 해서 이 방향으로 밀어야 하는가, 그런 게 확실한 떴즈가 내가 생각한 것들이 묻어져 있는가, 이런 걸 얘기할 때, 그럴 때 이 사람들이 공감할까, 아니면 그런 것들을 좀 충분히 고민하는 게 되게 좀 어렵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저는 이제 제 경우는 저한테 제 스스로 닉네임을 준 게 있어요. 저한테 별명을 제가 저한테 준 게 있는데 찬수예요. 찬물. 찬물. 하도 분위기를 깨가지고. 냉수. 얼마 전에도 그런 적이 있는데, 이제 화기애애한 점심 식사에 어려운 주제를 꺼내서 분위기를 되게 좀 차갑게 만드는. 저도 느끼죠.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 자체가 많이 바더가 되지는 않지만, 돌아오면 그 분위기를 제 안에 간직하고 있어서 저를 좀 돌이켜 볼 수 있게 돼요. 내가 어땠는가. 아까 은수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내용은
트러블 메이커일 수 있는데 혹시 내 애티튜드가 트러블 메이커는 아니었는가? 내가 너무 무례하지는 않았을까? 내가 예를 들면 내 의견을 하는데 상대방의 말을 끊거나 또는 나와 생각이 다른 분들의 의견에 내가 더 이 목소리를 더 높이지는 않았는지, 또 나의 반대되는 의견을 그렇게 좀 잘 듣고 있었는지, 그리고 너무 내 의견이 상대방에게 주입되기를 바랬던 건 아닌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저도 학렬 형제랑 약간 좀 비슷한 성향이라서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좀 분위기를 너무 타지 않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 성격인데 늘 이제 그런 부분이 마음에 걸려요. 그러니까 내용이 스트롱한데 내 자세도 스트롱했던 것은 아닌가. 근데 내가 그것을 나누는 목적이 이 나의,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내 개인적인 성향과 내 개인적인 목적이 너무 앞섰던 것은 아닌가. 왜냐하면 조직의 목적이라면 목적을 공유하고 있는데 내가 너무 내 의견을 스트롱하게 얘기하지 않아도 공감할 수 있을 텐데, 또 사람에 따라서 어떤 분은 조용히 그걸 받아들이는 분이 있고 어떤 부분은 또 약간 좀 와일드하게 받아들이는 분들이 다 다른 성향들이 있는데 그분들의 그런 다른 성향들을 이해하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것인가를 좀 곱씹어 보게 됩니다. 그러면 조금은 좀 내 컨텐츠의 트러블 메이킹과 내 애티튜드의 트러블 메이킹을 조금 구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그런 트러블 메이커를 저희 팀에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을 대할 때도 그분도 틀릴 수 있다. 아니면 그분의 정말 그 방향만 좀 집중해서 봐주는 노력도 되게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서로 필요한 것 같아요. 먼저 그거를 진행하는 사람도 좀 노력해야 되지만 받는 사람도 이 사람이 궁극적으로 팀을 위한 그런 거겠지라고 이렇게 부드럽게 받아주는 그런 애티튜드가 좀 서로 필요한 게 아닌가. 되게 중요한 부분인데, 이제 은수 형제는 몇 번 같이 이렇게 우리가 이걸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나는 트러블 메이킹에는 별로 그렇게 달란트가 없는 것 같다. 근데 그게 지금 얘기한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게 모든 사람이 트러블 메이커가 될 이유는 없거든요. 근데 다른 의견을 냈을 때 나는 그런 다른 의견을 내진 않았지만 다른 분들이 그 다른 의견에 너무 막 반박을 할 때 잠깐만 들어보자고. 저희에게도 우리에게 필요한 얘기일 수 있다라는 그런 트러블 메이커들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것. 저는 그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조직이든. 제가 이제 성경에서 나오는 많은 단어 중에 우리가 미스퍼셉션을 갖고 있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제 생각에 그 중에 하나가 은혜라는 단어예요.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특히 많이 쓰는 단어가 은혜롭게 합시다. 이제 그러면 그냥 디베이트 없이 그냥 상대방의 얘기에 그냥 아까 얘기했던 만장일치를 합시다 이런 것처럼 이제 그게 은혜롭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 같은데 실제 성경에서 보면 그런 경우가 다른 경우가 너무 많이 봐요. 이제 예를 들면 이사야, 그 다음에 에레미야, 에스겔 이런 선지자들은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을 예언해야 하는. 근데 이제 많은 이스라엘 거짓 선지자들은 절대 그럴 일이 없다. 우리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은혜로운 이야기는 거짓 선지자들의 이야기가 훨씬 은혜로웠거든요. 근데 실제 나중에 진정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다시 돌아오는 그 과정이 은혜다.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지 우리의 뜻대로 되는 것이 은혜가 아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우리 특히 기독교인들은 그냥 은혜롭게라는 말을 표면적인 평화, 진정한 샬롬이 아닌 그런 부분으로 우리가 너무 많이 좀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그런 피스메이커가 트러블 메이커를 잘 포용하고 그분이 좋은 트러블을 만들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주는 것. 그것이 저는 또 피스메이커의 중요한 역할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러면서도 저는 항상 그 트러블 메이커를 동경합니다. 아, 나도 저렇게 말하고 싶다. 그런데 얘 안에서만 꿈틀꿈틀거리지 결국 한마디도 잘 안 하고 오케이 약간 이런 식으로 하는. 그건 어떤 면에서는 달란트이기도 한 것 같아요. 아, 예, 서로 역할, 다른 역할. 예.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기 위해서는 트러블 메이커가 돼야 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신앙이 또 조금 더 본질적인 평화, 화평, 샬롬을 보게 하기 때문에 때로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가 좀 짚어봐야 하고 또 때로는 지적도 해야 하는, 특히 일터에서는 조직의 목적이 개인의 목적보다는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충성된 일꾼으로 그 부분을 우리가 타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트러블 메이커 역할을 해야 할 때 우리의 다루는 주제 또 우리의 발언하는 내용이나 컨텐츠가 트러블 메이킹을 일으킬 수밖에 없지만 우리의 애티튜드는 피스메이커로서의 그 애티튜드를 갖고 있어야 하지 않을까. 저는 크리스찬의 큰 덕목이 겸손이고 또 관용이고 배려고 또 인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그런 트러블 메이킹의 무거운 컨텐츠를 갖고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감고 있는 자세는 크리스찬의 자세를 유지하면 그래도 우리 트러블 메이킹을 일으키는 본질적인 중요한 내용들이 오해 없이 또 그렇게 어렵게 너무 힘들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어려운 두 가지의 사명을 갖고 있지만 그래도 그것들을 잘 감당하는 우리 일터 신앙인이 되면 좋겠습니다.